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철저하게 실전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약간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2년 전, 실제로 한 1년 반쯤 전에 제가 여기 한번 똑같은 주제로 왔었었고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하려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똑같은 얘기는 그냥 다 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전에 했던 얘기가 혹시 궁금하시다면 임상시험센터 안에 제가 동영상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 동영상을 저도 부탁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영상 찍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찍는 걸 허락하는 대신에 저한테 카피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 네. 그럼 또 녹음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그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제, 그러니까 영어 논문이나 논문 작성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지금 모아서 유튜브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여 필요하시면 기본적으로 강의에 대한 건 그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는 좀 빼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세미나는 여기 앞에 보시면 주체에 Integrated Medicine Research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Integrated Medicine Research, 그러니까 IMR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IMR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원고를 좀 주십사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일단은 IMR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좀 익숙해지시라고, 시스템 아니면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논문의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인 부분들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도구를 사용하시면 상당히 저희에게 유용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영어 논문은 피어제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피어제이라는 이 잡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피어제이는 되게 신생 잡지예요. 신생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떤 사람들은 플러스1이라는 잡지가 곧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CI 2고요. 2016년 임팩트 팩터가 2.18입니다. 상당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선택한 이후부터 이런 논문을 왜 고민을 했는가 하는 백그라운드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의사분들이 어느 분이신지 혹시 죄송하지만 손 한번 좀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논문이 음양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아니면 저도 그렇고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양하면 가장 기억나는 구절이 뭔가 하면 여쭤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음양자 천지지도야, 만물지 강기, 변화지 부모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생병리로 들어가면 양강견밀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논문이든 연구가 불가합니다. 근데 음양이라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천착을 하게 된 이유는 인생 뭐 있어? 한번 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 쪽이 좀 가장 컸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음양을 한번 잡았고, 그럼 그 음양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음양이란 걸 내가 가장 많이 안다 라고 하시면 상당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서양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통계 방법이나 아니면 도구들은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봤기 때문에 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양이란 부분은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고요. 도리어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클로니저 박사님의 템퍼러먼트 모델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카버 앤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비스바스 스케일이라는 두 가지는 서양에서 심리학 내지는 생리심리학 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서양 쪽 개념이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 거고, 서양 사람들 같으면 동양에 있는 음양이라는 개념이 되게 익숙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볼 건가 하는 의미가 여기서 가장 컸었었고, 그리고 그러한 그 비스바스하고 템퍼런트 모델 두 가지를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봤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처음 TCI라는 걸 저는 접했었고요. 그래서 한 13, 14년간 지금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TCI라고 하는 여기서 쓰는 모델이 국내에 소개된 게 한 2007년, 8년쯤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되기 이전서부터 어떻게 저는 우연하게 기회가 좋아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음향을 가지고 다른 하시는 내용, 지금 연구하신 내용 쪽으로 하신다고 하면 서양의학 쪽에서 하시는 부분을 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융합 연구 아니면 공동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두 파트너가 무조건 이래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한의학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파트너도 무조건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시면 최소 조교수, 부교수 이상 정도 되셔서 그쪽에서 웬만큼 아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학생 아니면 대학원생을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두 쪽을 모두 다 잘 아는 사람이 붙어야지만 뭐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거를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피어제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팩트 팩터가 2.18입니다. 그래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 아니면 생리심리학 분야에 있어서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논문집 피어제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 있어서도 의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직접 쓰시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같은 사람이 쓰기에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시피 해요. 그래서 인간 뭐 있어? 한번 질릴 때 한번 제대로 질러봐야 돼. 이런 개념으로서 전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도리어 음향이 제대로 먹힐 수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Biopsychological Structure of Yin Ya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실질적으로 잡으실 때 내가 뭘 할 건지를 좀 도발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음향을 할 거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시고요. 음향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콕 찍으셔야 됩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사이콜로지컬이라고 썼습니다. 왜 이 단어에 제가 되게 좋아하냐면요. 한의학이라고 하면 심신이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심신 이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물학적인 것과 그다음에 심리적인 것.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게 가장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을 찾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 얘기를 자신 있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TCI, 여기서 썼던 TCI를 쓰면 바이오 제네틱한 연구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클로니저의 템퍼런트 모델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카버하고 화이트란 두 사람의 비스바스 스케일이 있는데 저 두 스케일을 잘 쓸 수 있으시면 바이오 제네틱하다 아니면 바이오 사이콜로지컬하다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구를 확실히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구라는 거는 이론을 전제했기 때문에 이론하고 도구가 함께 들어가요. 그러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보면 임양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 저도 도구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도구가 없이 단순한 얘기를 하면 단언컨대 논문을 못 쓰실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통상 말하는 원전 내용 그냥 정리했다 밖에 안 되지 그거는 서양 사람들한테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도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이론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돼야지만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저자로는 수진 리, 수현 팍 그리고 저가 있습니다. 보면 사이코테라피, 사이콜로지 그리고 한의학 이렇게 전공입니다. 저 말고 다른 두 분은 연대 심리학과 출신이시고요. 한 분은 미국에서 석박사까지 다 하셨고 한국에서도 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연세대 심리학과 계시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항상 그거를 전제를 해놓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아래쪽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해야 되나요?
일단 이 저널은 오픈 액세스입니다. 오픈 액세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내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인터넷상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래서 논문을 제출하신다고 하면 시스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투고 시스템, 리뷰 시스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아카데믹 에디터라고 해서 아다 조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저쪽 그 조하 박사님이 그 제가 썼던 모델에 있어서 템퍼라 모델이라고 하는 TCI에 있어서 되게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믹 에디터를 요즘은 찾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논문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하는 핸들러처럼 한 사람이 붙고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모든 논문을 다 했었었는데 요즘은 한 사람이 논문 하나를 핸들해서 리뷰 보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식으로 많이 하세요. 왜냐면 한 사람이 그걸 다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점차 그런 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카데믹 에디터를 정말 잘 찾으시고 잘 고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도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하는 연구, 제가 한 연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연구, 제가 한 연구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찾기보다 도구에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 논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인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요. 도구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어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하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했었던 이 TCI 연구에 있어서 패밀리의 이론입니다. 그 패밀리라는 게 이제 학문적인 학파 있죠. 학문적인 학파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연구년을 가서 로버트 교수님, 여기 있는 그 로버트 교수님의 랩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패밀리의 일원이 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하고 같이 논문도 쓰고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나 이런 것들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에서도 TCI를 거의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TCI를 쓴 연구를 보시면 아마 저하고 앞에 있는 이수인 교수 와이프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장 많은 저자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TCI 연구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제일 많이 한다는 사람이고요. 예전에 제가 2003년에 소개받았던 선생님은 서울대 의대에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패밀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해외에 그런 패밀리를 가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든 아니면 연구를 가든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나는 어떤 계열로 가겠다를 미리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방 생리 전공입니다. 해외 나가서 저는 한방 생리학 전공합니다 하면 너 뭐니? 라는 얘기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제 소개를 바꿨습니다. 저는 트레디셔널 메디슨을 하고요. 저는 생리심리를 합니다. 그거 하는구나. 그러면 얘기가 일단 쉬워져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나 아니면 주제에 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호환이 되셔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식으로 자기 전공이나 내용을 하시면 100%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논문 한두 편을 영어로 쓰시기 위해 오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논문 한두 편만을 좋은 논문, SCI 임팩트 팩터 2점 이상 쓰시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들으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는 왜 영어 논문 쓰려고 하니?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라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안 믿습니다. 왜?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돈을 주면 돼. 저한테 돈을 주면 그게 더 발전되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커리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연구자든 아니면 연구원이든 해서 내 커리어를 쌓아서 최종적으로 그거로 잡을 가지고 그리고 10년, 20년 연구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런 인생을 계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생리심리학을 하겠다. 난 전통과,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메디슨, 한국에 있는 전통적인 개념과 서양에 있는 전통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되게 고생스럽고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되게 편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논문 쓰고 하는데 돈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돈이 도리어 안 들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전에 조언을 받았듯이 생물학, 특히나 몰레큘러 뉴로바이올로지를 했었으면 아마 말 못할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데만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시는 내용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나갔을 때는 얘기를 할 때 그게 편해요. 나도 TCI를 합니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저는 TCI를 하고요. 아큐펑처라는 얘기를 꺼내면 그 사람들이 TCI를 가지고 아큐펑처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관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대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안 해보시고 단순히 논문 하나로 간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임팩트 팩터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임팩트 팩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대안으로 나오는 건 H-인덱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H-인덱스라고 했는데 그 임팩트 팩터는 기본적으로 내가 논문을 제출을 하면 그 논문집이 얼만큼 인용을 받았나를 얘기를 합니다. H-인덱스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제가 논문을 10편을 썼어요. 근데 그 10편의 논문이 10번의 각각 사이테이션을 받았어요. 피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제 H-인덱스는 10입니다. 제가 논문을 20편을 썼는데 그중에서 12편이 인용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12편이 12번 이상 인용됐다라고 하면 H-인덱스가 12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충 얘기는 12 이상이면 정교수 발령을 내도 된다. 통상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래를 생각한다면 임팩트 팩터로 해서 그 논문집의 권위에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요. 본인 개인의 커리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인용이 될 수 있는 내 논문이 사람들이 봤을 때 혹해서 보고 싶어하는 주제를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음향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몇 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얘기했을 때는 TCI 라고 하는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 커리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원래는 다른 의미 때문에 중요하다고 봤는데 요즘은 이게 혹시 양생이라고 아시죠? 한의학적인 개념의 양생. 저는 이제 양생 개념을 쓰려고요. 양생이라고 똑같이 써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연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들을 그쪽에 있는 개념하고 저희 개념하고를 한꺼번에 아우르셔야 좋은 논문집 내지는 커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논문집 하나, 논문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롱텀으로 보시고 들어가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치고 나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자,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키워드입니다. 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리뷰를 할 때 제일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트로덕션이든 디스커션 하시는데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한국말로 썼다가 영어로 쓰면서 이게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나는 글을 잘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잡으십시오. 키워드를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조금만 올려가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키워드만 가지고 제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트로덕션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은 음향이라는 게 있는데 음향을 SPQ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서양에 있어서는 TCI라는 거하고 비스파스 스케일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은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전통을 비교하는 거다. 그 과정에서 음향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을 해줄게. 이겁니다. 되게 거창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논문을 쓰실 때는 거창하게 들어가되 아주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먹고 죽을 만큼만 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다가 토할 만큼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적당히 깨물 수 있는 만큼만 딱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 방법, 분석 도구에 있어서 딱 다룰 수 있는 그만큼만 다뤄야지 그거보다 더 먹게 되면 탈나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적게 먹으면 조금
덜한 논문을 쓰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방법을 다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특별히 없습니다. 보시면 방법에 있어서는 SPQ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 중, 하 세 단계로 나눴어. 그래서 상을 양이라고 하고 하를 음이라고 해. 그냥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왜 30%, 40%, 30% 해야 되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디펜스를 하실 수 없으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논문에 리뷰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려요. 논문 리뷰를 하실 때 되게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논문을 투고를 했습니다. 논문을 투고를 하면 심사하는 사람이 이건 이렇고 저런 저래 라고 얘기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반응하시는 게 그 사람은 빨간 완장을 찬 당 간부기 때문에 그걸 시킨 대로 안 하면 죽는다라는 컨셉으로 다가가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구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탁 회의 있죠. 원탁이 쭉 둘러 있고 난 그런 것 같아. 이래서 이렇다? 그러니?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래 해. 라고 하는 시스템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거를 논문 형태로 바꾼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비엔나 학회를 갔었습니다. 그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는 비엔나라는 도시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도시인데요. 거기 프로이드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유명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카페에 모여서 수요일마다 한번 모여서 커피 한번 마시면서 얘기했던 게 그게 컨퍼런스고요. 그런 걸로 해서 학문이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했던 걸 좀 정리하자 논문이 나오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논문을 투고해서 게재가 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리뷰어는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를 저 사람이 무조건 빨간 완장찬 대장이니까 무조건 시켜야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뭘 바꿔라고 하면 싫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근거가 있어야죠.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더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서야 되고 그리고 정반대로 아니야. 그러면서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얘기하면 이러이러해서 해.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분들. 레퍼런스까지 다 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나 보다. 다 넣을게.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일부라고 봐야 되지 일방적으로 시키신다라고 개념을 가지시면 방향을 못 잡고 헤매시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돌린 건 딱 2개입니다. 황당하게 딱 2개를 돌렸는데 아노바하고 피어스 콜리레이션이라는 2가지를 돌렸습니다. 아마 연구나 논문을 조금 써보신 분들은 피어슨 콜리레이션하고 아노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이라고 해서 팬시한 통계를 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주제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통계는요,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통계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는 안 썼지만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통계 방법론 중에 하나는 프로파일 어널리시스입니다. 프로파일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프로파일을 보는 거예요. A라는 그룹의 프로파일, B라는 그룹의 프로파일, C라는 그룹의 프로파일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다르느냐. 제가 고생을 해서 찾았는데 개념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 변증 하시죠? 변증하시면 한증, 열증 이렇게 할 수 있죠. 간열증, 심열증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혀 설태가 하얄 때도 있고 빨간 때도 있고 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덜 뛰기도 하고 아니면 변이 무르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럴 땐 이 사람은 높고 낮고야. 어떤 경우에는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증이거든요. 저희들 증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변증이라고 하는 프로파일 어널리시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괜찮은 통계 테크닉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맞는 통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노바라고 하는 거하고 코릴레이션 2가지를 썼습니다. 왜 2가지를 썼는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봤었을 때 차이는 여기서 났고
상관성은 여기에서 상관성이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여기에만 차이도 상관성도 관련이 없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쓰셔야 되냐면요.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예상 안 했던 것, 그러면서 의미 있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개 저 앱스트랙을 보면 임라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Introduction, Method, Resul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리절트 섹션을 보면 이게 연구를 안 하거나 내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중구난방으로 헤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임라드가 있으면 앞에 있는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메서드도 마찬가지고요. 리절트도 그렇습니다. 리절트도 내가 했던 모든 결과를 합치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더라 라고 얘기를 딱 꺼내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인트로덕션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개가 없습니다. 왜? 인트로덕션 항상 쓰면 그래요.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보면 네 줄에서 한 줄을 반 줄은 그냥 먹어버렸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음양, 그리고 제목에서 보면 TCI, 비스바스 그 얘기만 하더라도 일단 두 줄 정도는 그냥 먹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싸우려고 하면 쟤하고 나하고 싸운다 그러면 이렇게 단뜩 하는 게 아니라 불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일단 느긋해져야 이게 사람이 편안하게 보고 볼 수가 있거든요. 쓸 단어나 써야 되는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제일 못 쓰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를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빈칸들은 몇 개가 없어요. 그 빈칸에다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고 그냥 이쁘게 이렇게 만져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모르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래 뭐 내용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이런 키워드입니다. 보면 음양, SPQ, 비스바스, TCI 있는데 여기서 보면 거의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이 뭔가를 찾으시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사주셔서 잘 맛있게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섹시한 스토리라는 게 지난번 강의에서 제일 많이 기억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섹시한 스토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at, of, in 이런 것처럼 전치사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주어, 목적어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스토리를 이쁘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딱 봤었을 때 모르는 사람 이 내용을 보고 뭔가 재미있을 것 같긴 해. 내용은 모르겠어. 이게 아주 딱 원하는 바죠. 그래서 논문을 딱 써놓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갖다 던져주고 대충 뭘 것 같니? 라고 얘기했을 때 잘난 척하는 어떤 고등학생이 이거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성공하신 겁니다. 걔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충 말 내용 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시면 하실수록 좋아요. 쉽게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는 쓰는 도구가 딸랑 3개야. 얼마 안 되지? 해볼 수 있어. 따라와 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계는 딸랑 2개야. 차이를 보던가 상관성을 보던가. 코릴레이션은 상관성을 봅니다. 2개가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아노바라는 건 2개의 차이를 봅니다. 그래서 차이하고 상관성 2가지만 볼게. 봤더니 말이야. 내가 그 검사 도구 3개에 있어서 음양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놈 빼고 나머지 2가지에서 봤거든. 2가지에서 각각 2개씩 뽑았어. 4개가 있지? 그럼 4개하고 얘하고 봤는데 말이야. 이상하게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 나머지는 다 여기 내용이 맞아. 이게 답니다. 그럼 각각의 의미를 설명을 하겠죠. 이론은 이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도구들은 이론이고요. 각각 그 이론에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말이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봤어. 비슷한 건 말이야. 서양에서 심리학이 아무리 대단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동양의 음양하고 너무나 비슷해.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죠. 특히나 이 논문에서 TCI는 너무너무 비슷해. 다른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아카데믹 에디터신 조하 박사님께서 좋아하실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게 다른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묻습니다. 똑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니? 다른 것만이야.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학문하고 서양의 학문이 있었을 때 동양에서는 감정이라는 걸 접하는 게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그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서양 심리학 아니면 정신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불안.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하기 때문에 항불안제도 먹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도 먹죠. 불안이 과해지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상당히 불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걔네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근데 음양에 대해서 봤더니 우리는 불안이라는 건 말이야. 우리가 대인배, 소인배 그러죠. 대인배처럼 하면 괜찮고 소인배 하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공부를 해서 불안이라는 것을 억누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배우는데 서양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과 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돼. 그리고 그게 우리 본성의 일부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숫자로 이야기를 잠시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맞아. 그런 게 있었네. 아, 동양은 참 신기하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게 해서 두 가지. 동양에 있어서는 감정이 움직이는 폭을 얘기한다. 그냥. 감정이 움직이는 변화가 맞느냐. 이거를 보는 거고 서양에 있어서는 감정이 불안정하냐 안정돼 있냐 이걸 본다라는 식으로 끌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 그 딸랑 4가지 항목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4가지 항목이 나오는 데 있어서 뒤에 있었던 이론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크로스 컬처럴 사이코바이올로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프로이드나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이 동서양 심리학을 비교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웃긴 건 뭐냐면 서양 시각에서 동양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 시각에서 동양을 봤는데 이건 거꾸로 음양이 이래. 그런 의미로 보면 동양을 가지고 동서양을 비교한다라고 내세우면 되게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떠오르시는 게 그걸 거야. 어느 분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논문을 썼어.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라고 대놓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선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논문을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올려놓고 서로 토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도대체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할 거니? 그거 하면 너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래? 라고 저한테 대놓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디 갔네. 없네요. 없는데 지금 한방성악과학회지에 논문을 쓴 내용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양인인 경우에는 신체의 기능을 과다하게 쓰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나고 양인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음허인 경우가 도리어 많을 수 있다. 음인인 경우에는 도리어 많이 안 움직이게 몸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허약하고 발열도 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약들이나 침이 정해져 있다. 이거 우리가 체질을 보는 관점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연구 이후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양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죠. 보면 양인들은 팔랑귀 쪽으로 갑니다. 양인이니까. 음인은 팔랑귀가 아닌 쪽, 잘 안 움직이는 쪽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양인인 경우에, 음인인 경우에 그 능력은 어떨까요? 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의사가 쓸 수 있는 한의학적 도구와 방법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도구적인 부분들을 얘기한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실 때 내가 주장을 한다. 너는 몰랐으니까 내가 이걸 한다. 라든가 이런 논문을 썼는데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니디하게 가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새롭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화돼서 볼 수 있다라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문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가 아니면 이 책에 있는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사이언스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사이언스는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본다라는 게 사이언스예요. 그리고 리서치라는 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일반화된 지식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들을 보면 뒤쪽에 디스커션이 있고 맨 나중에 있는데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건 일반화시킬 수 있어 없어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디스커션 내용 많은데요. 다 때려치우고 한마디만 얘기하면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일반화시킬 수 있어? 일반화시키려면 뭐가 더 필요해? 이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디스커션이에요. 근데 논문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거기다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딴 데다 넣어야 될 거를 디스커션에 넣으셔요. 왜? 디스커션을 딱 보니까 분량이 좀 적은 것 같아. 거기다 넣어. 아니면 내가 도구를 썼는데 그 도구, 뭐 예를 들면 HRV를 쓰셨다. Hertz Rate Variability를 쓴다. 그러면 Hertz Rate Variability에 나오는 항목들을 설명을 교과서에 있는 걸 베껴서 거기다 넣으세요. 뭔가 채우려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써야 될 거는 일반화할 수 있냐 없냐. 일반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부분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인트로덕션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 연구는 중요하고 이 연구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봐주세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보면 도입하면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첫 문장이 제가 논문 쓸 때 제일 어렵고 제일 고민하고 힘든 부분이에요. 뒤쪽 내용 다 써놓고도 이 도입 부분을 쓰기 위해서 갈아엎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 논문에 있어서는 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왜? 전공법을 해서 좀 신기하다. 그렇구나 라는 개념을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영어로 음양이라고 해서 한국 발음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약간 자존심이고요. 약간 맨날 인양해서 중국 애들 하는 것 같으니까 거꾸로 음양이라고 해서 이 도구는 우리가 인양을 얘기하는데 인양이지만 한국식으로 음양이라고 도구가 있다. 중국 애들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딱 그럴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더 크면 저희가 그렇게 들이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내향, 외향, 여자, 남자 등등등등등등처럼 complementary and opposite trait이라고 했습니다. 저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반대이면서 서로 보완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계를 쓴다고 했었을 때 아노바로에서 차이를 보는 거하고 방향성을 두 개를 봐서 관련 있는 거 서로 상보적인 걸로 코릴레이션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컴플리멘타리라고 해서 상보적인 부분은 이 코릴레이션에 있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개념적으로 가버렸고요. 어퍼짓하다라고 해서 정반대의 어떤 물질 개념에서 봤었을 때는 아노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치환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양이라는 개념이 물건이기도 하고 속성이기도 해요. 그건 뭐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가장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아노바하고 콜리션을 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 했었을 때 저런 잔재주를 부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놔야 뒤쪽까지 또 일관되게 얘기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면서 보면 처음에 했던 톤이 끝까지 그대로 가면 일단 반은 합격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처음 했던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호흡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처음에 살짝 바꾸면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중간에서 살짝 틀으면 이게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수준을. 그러니까 세워놨다가 이거를 살짝 요만큼만 하자 하면 이거 전부 다 앞뒤를 살짝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잘 쓰는 어느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이분은 잘하는 누구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걸 한꺼번에 해서 투고해야 되는데 투고는 좀 해줘 라고 한다는 이렇게 되면 그럼 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합합니다. 합해갖고 딱 뒤밀면 앞에 썼던 단어하고 뒤에 썼던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뜻도 달라져요. 그러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컨시스턴시,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일관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실수를 합니다. 정말 많은 실수를 하세요. 특히 설문 연구에 보면 항목은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한 4개, 5개 모이면 팩터 내지는 서브스케일이 되고요. 그게 하나가 다 모이면 검사가 됩니다. 퀘셔너가 됩니다. 인벤토리가 됩니다. 근데 아이템, 팩터, 인벤토리 이게 다 섞여서 쓰여져요. 이 개념이 섞여 있으면 딱 보고 일단 리뷰어가 짜증이 납니다. 읽다가 아이씨 하면서 내가 바꿔줘야 돼.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상반되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작용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동양의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음양을 해야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로소피라고 해서 철학뿐만 아니라 사이콜로지, 심리학, 그 다음에 생물학, 사회학, 의학 모든 분야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약간의 판타지가 있습니다. 음양하면 되게 멋있어 보여 뭔가.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활용을 하는데 그 판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객관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됐었을까? 나는 객관적으로 가겠다라고 스토리를 끊어나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음양이란 것은 프랙티컬 사이언스다.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침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의사가 미국에 나가면 한의사한테 침갈퀴가 달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침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음양이다? 그럼 물었을 때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음양이 뭐야? 좀 설명 좀 해줘. 가르쳐줘. 라는 기본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요즘 보면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다 침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음양은 빼놓고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연구할 수 있을까 궁금해. 그래서 사이언티픽하게 리즈닝, 사이언티픽하게 연구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셨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논문을 잘 쓰는 법이 뭐예요? 영어 논문을 잘 쓰는 법이 뭐예요? 이렇게 묻거든요. 영어 논문을 잘 쓰는 거, 논문을 잘 쓰는 거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글 논문하고 영어 논문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르지 않습니다. 한글 논문이나 영어 논문이나 끌고 나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똑같아요. 근데 단어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약간 어떤 계열의 악영향을 받았냐면 저희는 인문사회 계열 쪽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는 내용 보면 중언부언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중언부언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중언부언을 하면 모르겠는데 영어를 깡무식인 사람이 중언부언 해놓고 그거를 번역하는 사람한테 번역해줘라고 번역을 시키면 정말 최악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정말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해서 정리를 쭉 하다 보면 한 3분의 1밖에 안 남습니다. 3분의 1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다 늘려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시는 걸 놓고 중요한 단어들, 개념들을 놓고 그걸 한국말로 만드신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진짜 그 경우에는 시켜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중언부언하게 써놓고 이거를 영어 하는 사람이 알아서 고쳐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거로 바꿀 능력이 있으면 그거 안 합니다. 논문 쓰지 그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써놓은 거를 그대로 잘 옮겨야 그 사람은 돈을 받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거를 영어식으로 다 바꿔서 쓰는 거를 한다라고 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건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영어 에디팅 하시는 분들 잘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하시다라고 해서 블레이밍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학교에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서 제가 몇 번을 보내봤거든요. 근데 어느 번 한 번은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컴플레인을 했어요. 아니 평소에 잘 주시다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실력 격차가 되게 많고요. 그 논문을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볼 수 있는 실력이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면 노란 부분들 있죠? 가장 키워드고 핵심입니다. 그거를 끌어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쓰시는 방법은 이런 키워드들을 잡고 그걸 끌어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적인 리즈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뭐냐면 이스트하고 웨스트 사이에 있어서 차이를 보려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의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아닌가 해서 봤더니 동양 서양에 있어서 크로스 컬처럴 연구를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음양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을 생물학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 모르시겠으면 지금 핸드폰을 딱 꺼내서 의사들이 음양에 대해서 했던 말을 딱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 철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생물학을 얘기하느냐가 맨 처음입니다. 그게 가장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치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순한 릴리전이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일 유명하다는 칼 융 뭐 이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의사로서 한의학을 한다고 하면 여기 침 놓고 약 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생물학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생물학인 근거가 있고 그거 가지고 침 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생물학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깔아준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생물학이야. 근데 아무도 안 해. 누가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실 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가를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이 논문에서 뭘 얘기를 하고 싶다, 어떤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걸 가장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못 잡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이 논문은 뭐뭐뭐를 봤으면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리뷰 처음에 쓰는 게 이렇게 룰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퀘션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분은 뭐 하시는지 중구난방으로 가는데 핵심은 제가 잡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리뷰했다가 떨어졌더라도 꼭 한번 보세요. 왜 리뷰에 떨어졌나 보면 내가 퀘션을 잘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음양인데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그러니까 심신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론으로서 한번 보자라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어를 딱 찍으시고요. 그 단어를 가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정리가 되시면 그걸 가지고 PPT 한 장을 그려보십시오. PPT 한 장이 됩니다. 어떤 거든. 그렇게 하셔야 내용이 잘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언제 내려갔냐? 봤었을 때 나는 여기서 뭘 쓸 거냐? 도구 1, 도구 2로 얘기를 합니다. 동양에 있는 거는 SPQ라는 걸 쓸 거고 서양에 있는 거는 TCI하고 비스바스라는 걸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인트로덕션에 들어가야 되느냐? 인트로덕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양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잖아요. 음양 중요하다. 왜 중요해? 근데 음양은 어떻게 쓰여졌어? 중요하지. 내가 생각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요즘 침이 유행이잖아. 근데 침의 기본 이론이 음양이라며. 음양 정말 어려워. 누가 그런 거 해주는 사람 없나? 근데 음양이 생물학인 것 같아. 생물학이겠지. 뭐 사람 몸에 찌르는 거지. 당연히 그래야 되지. 근데 왜 연구가 없지? 이상하다. 라고 던져준 거죠. 그러면 음양을 생물학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그걸 나는 어떻게 풀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를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서론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도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하지? 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도구를 쓰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이렇게 극복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 있어서는 SPQ를 쓸 거야. 근데 SPQ가 말이야, 사람에 있는 생물학을 기본으로 본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단어가 템퍼러먼트입니다. 단어를 찾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 브레인이 있죠. 도파민, 이건 NS라고 하는 거야. 세로토닌, 이거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몸에 있어서 해부학적인 부분 아니면 뉴로트랜스미터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하는 거, 심리를, 그거를 템퍼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골라 쓰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시려면 그런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하루 이틀에 절대 안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최악의 적이 있죠. 선배가 해준 거 없다. 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돼요. 저도 그런 욕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선배가 안 해줘서 그렇다. 근데 이제는 제가 선배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 던져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 나이가 될 때까지 욕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 나이가 되면은 그걸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핵심은 내가 하는 연구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SPQ라는 걸 써봤더니 믿을만하다. 정말 선행 연구가 많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 정말 요즘 미친 듯 이거 타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검사나 이렇게 했었을 때 한국에서 변증 도구 만드시죠. 변증 도구 만드시면 그 변증 도구와 관련된 연구 몇 편 정도 하십니까? 이걸 개발했다, 이제 쓰자 라고 했었을 때 몇 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대개 많아야 2편 아닐까예요. 통상적으로 한의학 책을 다 뒤져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델파이라고 해서 물어봤어. 그래서 내용 만들었어. 까지 하시는 게 거의 한 편이에요. 그리고 많이 하신다는 분이 다른 거하고 비교 한번 해봤어 라고 하면 다예요. 그거는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대학생, 20대에서 70대, 지금 제가 본 샘플 사이즈만 해도 거의 몇천 대입니다. 논문도 한두 편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제 시작했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QSCC를 볼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QSC가 뭔지는 아시죠? 아시죠? 예. QSCC가 기본적으로 만드셨을 때 고대에서 계신 스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문지나 검사를 만드는 거에서 전문가를 데려다 쓴다라고 해서 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QSCC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외부에서 쓰고 있는 이 사이언스 전반에서 쓰고 있는 방법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되게 어떻게 하냐면 문항이 있으면 문항에 1점, 2점, 3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세요. 그렇게 하나요? 1, 2, 3, 4, 5,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많다 적다로 해서 이 문항은 3점이 나오고 이 문항은 1점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번 보기는 2점, 2번 보기는 3점, 3번 보기는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세요. 이거는 세상에 저희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그러니까 방법을 만드실 때 100% 서양 쪽 하는 도구를 쓰셔야 됩니다. 도구를.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내용은 다 저희 머릿속에 있는 저희 거지만 껍데기만 바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방법도 우리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호환이 안 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연구 같으면 호환하느라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서양 쪽에 여기서 보시면 서양 쪽에서 보시면 서양에는 TCI하고 비스바스가 있겠는데 거의 역사를 따져갖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면 히포크라테스하고 갤런이 연구했던 게 있고, 그게 한스 아이젠크라고 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IQ 검사 들어보셨죠? IQ 검사의 기본적인 개념 만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분이고요. 독일에 있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처음으로 사이언티픽하게 심리학 를 접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격 연구다 했을 때는 이분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분 다음에 이제 제프리 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이거를 뇌에다 넣어갖고 뉴로사이언스로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의 역사적인 걸 해서 비스바스 TCI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일 거냐면 아, 역사적으로 맞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거 연구하느라고 예전부터 책을 들이다 팠는데 결국 이거더라고요. 거의 개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론서를 베낀 게 아니라 개론서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결국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음양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쪽 개념을 정말 파고들고 싶다면 그쪽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이 논문에 있어서 강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고 연구를 하셨을 때 데이터 개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샘플 사이즈는 크면 좋아요. 근데 검사 항목이 많아야 된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 검사 항목 한두 개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그라운드하고 히스토리를 아시면 얘기하는 게 퀄리티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TCI 만드신 로버트 교수님 랩에 갔었었는데 말씀하시는 수준이 정말 황당하게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히스토리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수한테 찾아가면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레이하고 놀았어. 뭐, 아이젠크하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젠크 랩에 가서 일을 할 뻔했던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지금 뭐하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TCIR을 가지고 얘기하셨을 때는 정말 이 철학에서부터 사회학에서부터 요즘 정치적으로 되게 시끄러운 것들 있죠. 그것도 TCI로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도구를 어떻게 할 건가, 도구가 정확하게 뭔가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HRV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믿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건 다 관심이 없어요. 왜? 봤더니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HRV 논문 쓰시면 HRV에서 보면 뭐 지표가 많죠. 다 쓰세요. 다 쓰는데 설명도 안 해. 자기는 굉장하다라고 설명하고 뭐 하고 하는데 왜 그런지 본인이 몰라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거기에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그냥 교감신경과 부교감, 어느 게 더 교감이 많고 어느 게 더 부교감이 많은 상태야. 그 얘기하는 게 끝이거든요. 그것만 잘 얘기하더라도 내용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데 뭐 다른 잡다한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못 쓰고 엉뚱한 얘기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리뷰할 때 그렇게 봐요. 중요한 얘기만 하지 왜 시달데없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만 하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그러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카버하고 화이트 요 두 개를 도구를 쓰면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드릴게요. 지금 테이블 1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테이블 1은 소음인하고 소양인의 생리심리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되게 의아스러우실 거예요. 왜 소음인 소양이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거는 제가 원래부터 논문에 넣었던 게 아닙니다. 이거는 리뷰어가 넣어달라고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SPQ 점수가 높은 거나 낮은 거나 뭐냐 했었을 때 제가 원래 이론 나왔던 거는 SPQ 점수가 높은 그룹은 소양인 그룹이었고요. 소음인 그룹은 SPQ 점수가 낮은 그룹이었었습니다. 이제 그 개념으로 해서 개념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본문에다 대충 썼더니 이 사람이 고맙게 물어줬어. 낼름 물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해갖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정리하고 있던 걸 왕창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디터나 리뷰어하고 잘 아시던가 아니면 그 개념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추가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건 좀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 하는 답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그쪽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 SPQ 점수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점수가 있는 사람하고 그런 많은 연구가 됐다고 하는데 증거를 대라 였어요. 증거를 대라. 그래 증거 대주마 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네이처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심리적인 거하고 신체적인 건 이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생리적, 병리적 특성은 이거다. 치료 우리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해외에 있는 분이 너 잘못 썼어 라고 얘기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하면 충분히 디펜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막 넣었어요. 아주 땡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레퍼런스로 다른 연구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SPQ 점수가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쑥지왕 뭐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SPQ 점수가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생이라든가 이런 걸 쓴다라고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 있는 이유, 임상에서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족하다 넣어라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원하시는 거 죄다 넣으세요. 되게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리뷰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뷰어가 뭐 이렇게 많이 써서 보내시잖아요. 그럼 일단 겁먹죠. 많다. 인데 실제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다 보면 조금 쓰고도 엿먹어라가 있고요. 많이 써놓고도 그동안 잘 지내고 있니? 네가 연구하는 거 잘 보고 있단다. 그래 열심히 하렴. 이라고 이게 뒤에 있는 게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많이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몇 번을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저도 보면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행간에 있는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뒤에 숨어 있는 게 이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뷰 리스폰스 뭐냐면,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느 책에서 뭐라고 그랬고 누구는 이렇게 그랬고 레퍼런스는 이런 게 있고 이렇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느낌이 그겁니다. 논문을 이렇게 보완하라고 정리가서에서 보내주시다니, 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는 보시면 잘 모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게다가 또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하신 경험이 있는 분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려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난 어떻게 쓸 건가? 구조를 어디서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해야지, 이게 어렵죠.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투고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고 다음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진행하실 때 처음에 작전을 다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갈 거라는 걸.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수님 한 분, 옆에 계신 교수님들 어떤 분들은 다 써놓고 경험이 많은 교수한테 야 좀 도와줘 라고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같이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도,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있는 분들이죠.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정리를 해나갑니다. 왜냐면 맨날 그것만 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논문이 갑자기 퀄리티가 확 달라져 보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봐서 그렇지 아시는 분들이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동 연구는 그 아는 사람들끼리 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공동 연구는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동 연구를 예로 들어드릴 때 우리 공동 연구 한번 해볼까? 어떤 사람이 좋겠어? 소개 좀 시켜줘. 이거는 소개팅. 뭐 어떤 연구가 있지? 포스터를 딱 보다가 이거 괜찮겠네. 헌팅. 그런 순서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사귀는 건 우리 한번 연구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1일 사귀는 거야 하면 뭐 논문을 같이 쓰든가 연구원을 교류를 하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같은 살림 차리는 거, 이거는 펀딩 받아서 시작하는 거. 한 집이잖아요. 가끔 이게 파토나기도 합니다. 갈라선다. 그럼 연구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서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있고 경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하십시오. 절대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공동 연구가 안 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앞에 있는 박수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연구원일 때 만났습니다. 둘 다 연구원일 때 만났고요. 제가 논문 쓰느라고 고생했는데 상당 부분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때 여건상 제가 이름을 실을 수가 없었어요. 되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거의 영어 다 봐주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논문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한 것 때문에 일부러 더 챙겨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했는데 정말 미안한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챙겨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공동연구원으로 좋으신 분을 재수가 좋아서 건지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정리하는 거를 요거 정리만 한 5-6번 갈아엎으면서 보완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행 연구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원 설명을 합니다. 선행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어서 선행 연구를 할 때 황제 내경에선 이렇고 금계진언론에선 이렇고 뭐 이렇게 해서 주저리 쓰십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건 이제 시작입니다. 그거는 그냥 문헌으로 한번 봤다라는 심증 수준이에요. 심증의 수준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확인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계 있고 이거하고 이거 관계 있어.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3단 논법 아시죠? A는 B다, B는 C이다. 그러니까 A는 C이다 있죠. 3단 논법과 비슷한 게 이제 간접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해서 직접 증거로 가는 거는 A하고 C를 직접 대놓고 보는 거죠. 3자 대면에서 확인한 거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직접 증거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간접 증거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말이야. 히포크라테스 관련하고도 비슷했어. 그리고 아이젠크가 말씀하셨던 익스트로버전 뉴로티시즘하고도 비슷해. 그리고 비스바스라고 이론을 얘기했었던 그레이하고 계열이 많이 비슷해. TCI하고 했던 거하고도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간접 다 해봤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직접 증거밖에 필요 없어. 라고 구라를 풀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가끔 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논문은 소설하고 똑같아요. 소설은 상상력을 자극시키죠. 유영 교수님이 있어. 최한 교수가 있어. 그런데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갑자기 둘을 먹다가 옷을 벗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날씨가 더워. 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설이에요. 근데 그런 소설에 있어서 이건 상상력을 가지고 단어로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통계를 써서 숫자로 가지고 논리로 만드는 거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핏줄 때문에 그렇더군요.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집안이 문의 집안이고요. 제가 등단한 수필가입니다. 등단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문학을 하시기 때문에 사이언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다 보니까 글을 잘 끌 수 있다는 게 참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나는 인문계가 맞아 라고 하시면 연구하시면 대박 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나는 공돌이니까 도리어 실험 더 잘할 수 있어. 실험은 잘할 수 있는데 실험 이외에 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설도 열심히 읽으시고 황당하지만 그런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버드에 있었을 때 제 PI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채박, 내가 말이야 실험 되게 잘해. 지금이라도 이렇게 파이펫 들고 가면 나 진짜 잘할 수 있다? 근데 할 시간이 없어. 그거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프로포잘 쓰고 아티클 쓰고 내가 무슨 글쟁이 같아. 그래서 맨날 키보드 워리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하느냐? 이렇게 커리어가 쌓아가다 보면 맨 바닥에서는 데이터를 만드는 걸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토리를 만들고 큰 그림을 짜는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롱텀으로 가고 싶으시다 하면 스토리 짜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좀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스토리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막말로 맨 밑바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연구기관에서 돈 확 주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이게 밑바닥은 어떻게든 돈으로 때려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쪽 큰 그림을 그리고 아이디어로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밑바닥을 아셔야 되거든요. 밑바닥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통계가 하고 뭘 했어라는 게 밑바닥에 경험이 있어야 올라왔을 때 큰 그림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CEO라든가 아니면 경험 많은 분들 그렇죠. 밑바닥에서 다 올라왔다라고. 그러니까 밑바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계나 이러한 검사법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연구는 이렇고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나는 뭘 하겠다라는 걸 통상 정리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맨 끝에는 항상 이런 구절이 한 구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걸 하겠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요약과 연구의의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뭘 할 거냐?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줄 거야? 크로스 컬처럴 바이오사이콜로지를 보여주는데 동양과 서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감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게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개념 중에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음양을 들고 왔습니다. 음양이 제일 골 때리잖아요. 생각하셨던 것 중에서 음양보다 더 골 때린 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음양을 가져왔고요. 음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얘기가 이제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보이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아마 이재마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 네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왜? 같은 계열로 봤거든. 같은 레벨로 놓고 봤기 때문에 제가 좀 오버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더 근거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와 갈렌, 아이젠크, 그레이가 내려오고 있었고요. 한국 한의학 전통에서는 음양이 있었고 이재마의 사상의학이 있었다라고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개 묶어놓은 게 일부러 묶어놨습니다. 콜러릭이라고 하는 거가 가고 익스트로버전, 비헤이비어럴 액티베이션 시스템 이거는 다 양적인 겁니다. 양적인 거, 양적인 거. 그것도 순서를 다 맞췄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깔맞춤, 줄맞춤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거 줄맞춤 한 겁니다, 다. 음양 이렇게 섞어 놓지 않고요. 다 양 순서로 맞춘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서양, 오른쪽은 동양이라고 놓고 봤고요. 이쪽에서 서양이라고 봤었을 때 이 이론에서 나온 도구 두 개가 있었다라고 놓고 보고 저희 쪽에서는 내 거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 연구에 있어서 히스토리 그리고 이 연구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부분들이 그렇게 복선을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논문이 나오기 위해서 소쩍새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큰 판을 벌려보자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리뷰어까지도. 그래서 정확하게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적절한 타임을 잡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전체 연구에 있어서 나 요거를 비교할 거야 라고 제시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내가 연구할 거 뭐야 라고 하는 걸 통상 피겨 1에 넣어줍니다. 통상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쪽 보여주세요. 메서드 가시면 메서드에 있어서도 대개 이렇게 갑니다. 연구 도구 설명하는 거 한 묶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게 한 묶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거야 라는 거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대개 이 부분은 문제없이 쓰세요. 이 부분은 쉬워 보이니까 문제없이 쓰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메저를 했고 IRB는 어디를 했고 그래서 몇 명이다. 그 정도로 하시는 건 되게 심플합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없이 쓰십니다. 그럼 아래쪽 보면 SPQ 검사는 뭐다 이렇게 쭉 있고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스파스라는 건 뭐다? 설명이 쭉 있습니다. 제가 TCI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 똑같은 스토리로 얘기합니다. TCI에는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거를 측정을 하고 그 중에서 템퍼러먼트라는 거 하면 그 측정하는 거에 템퍼러먼트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HRV를 하신다라고 하면 HRV에 대한 설명은 100% 다 어디? 여기에만 있으셔야 됩니다. 필요한 설명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딴 데 들어가면 중원부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들어갈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하실수록 더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한국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코리안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나오죠. 한국판 버전은 2007년에 나와 있고 140문항짜리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점수는 어떻게 되고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지를 사용을 하셨을 때는 검사지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쓰시는데요.
한국에서 솔직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검사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얕보십니다. 정말 심하다 싶을 만큼 저평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설사, 변비 뭐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로만 4, 뭐 로만 3 이런 거 쓰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권위 의심하시는 분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설문검사라는 것도 되게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TCI를 썼잖아요. 제가 TCI를 항상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TCI가 말이에요. TCI 쓴 뉴로사이언스로 해서 어떤 도파민 뭐하고 관계 있느냐에 대해서 쓴 논문에 리뷰 논문이 사이언스 계열에 실립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너무 많아서 그걸 사이언스 계열에서 리뷰 논문을 하세요. SR을. 그거만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괜찮은 도구고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괜찮은데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테이블 2입니다. 테이블 2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테이블 1은 내 연구에 있어서 데모그래픽을 얘기하는데 활용됩니다. 아까 피겨 1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연구를 할까 큰 그림 그려주는데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테이블 1은 내가 사용한 샘플은 어떤 샘플이에요 라고 보여주는데 통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문을 봤을 때 테이블이나 해서 데모그래픽에 대해서 없다. 일단 한숨부터 쉽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건가 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위치가 대충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무시하던가 보시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결과 같은 경우에 보면 테이블 3하고 4가 아마 하나는 안업하고 하나는 콜리레이션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페이스에 맞춰서 밀고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하죠. 소설을 보면 처음에 주제를 내면 이렇게 묵직하게 끌고 가는 맛이 있어야 좀 소설이 이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확 제시를 하고 단단하게 잡은 다음에 그렇게 쭉 밀고 가는 게 있는 논문이 되게 힘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 이야기하기도 좋고요. 통계입니다. 통계 보여주세요. 제가 통계에 대해서도 지난번 강의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통계를 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안오바를 썼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제대로 써놓으면 내용이 뭐가 될 거고 어떤 얘기를 할 건가 짐작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안오바를 썼는데 안오바는 뭐를 검사해? 차이를 보려고 그래. 어떤 그룹 간의 차이를. 어떤 경우에 있어서 비스바스하고 TCI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교란 변수로서는 성별을 사용을 했고 포스터 어널리시스는 본페로니를 썼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 섹션을 쓰실 때요. 왜 어떤 통계를 어떤 변수를 사용해서 어떠한 식으로 돌려서 어떻게 표시했나가 다 있으셔야 됩니다.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이거 쓴 사람들은 되게 통계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통계 모르시면 통계학자 부탁하시죠. 저는 통계학자 부탁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리학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겼어. 이거 있으면 저는 누굴 찾아가야겠습니까? 한의사야. 옆집에 한의사가 있대. 한의사 잘 알아. 그 사람이 한의사니까 찾아가면 되겠지. 알고 보니까 생리학이야. 누굴 찾아가셔야 되냐면 피부과 전문의 찾아가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한의사니까 다 할 거라고 찾아가시는 게 통계에서 통상 하시는 오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의사에서도 원전 의사부터 피부과까지 있어요. 한의사라고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원전 의사학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피부과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만큼 섹션이 큽니다. 이 괴리감이 되게 큽니다. 스펙트럼이 커요. 통계학도 그만큼 큽니다. 예를 들면 OK 캐시백 아시죠? OK 캐시백은 왜 만들었냐면 OK 캐시백 적립한다고 이렇게 그으면 구매한 자료가 몽땅 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사람이 언제 그 사람 나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죄다 넘어갑니다. 그 대신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넘어가요. 그러면 그 OK 캐시백에 관련된 데이터는 얼마 정도 크길까요? 억 단위겠죠. 그거 돌리던 사람한테는 한두 개 대충 빼도 됩니다. 아, 마음에 안 들어. 한 3,000개 빼지 뭐.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 명을 넣을까 말까를 무지하게 고민합니다. 통계가 완전히 다른 통계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의학 통계에서 논문 워크 하시는 분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정말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통계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계의 돌파리가 되셔야 됩니다. 돌파리 정도 수준. 아, 내가 대충 들어봤는데, 내 거는 말이야, 아노바 같이 이렇게 차이를 돌리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프로파일을 보는 거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생각하는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통계를 막 떠들어. 그러면 통계학자가 찾아줘야 됩니다. 원래 제대로 된 통계학자는 그렇게 하라고 미국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미국 병원들에는 통계학자가 하나씩 딸려 있거든요. 통계팀이 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들은 컨설팅 해주는 걸 가지고 자기 실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난 이런 거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돼. 라는 거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걸 막 떠들어. 그럼 그 사람이 정리를 이렇고 이렇구나. 그럼 혹시 이건 이래요? 이건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건 어떻게 돼요? 네. 근데 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의 돌파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계를 다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통계는 그렇게 한 다음에 통계 컨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통계를 계산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프트웨어 좋은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노가다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 시키면 됩니다.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통계 약간 돌파리가 되시고 제대로 된 의학 통계를 배우셔서 하십시오. 잘못해서 엉뚱한 분하고 붙잡아서 하면 정말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통계학자야. 난 통계도 제일 잘한다라고 그래. 근데 저놈의 새끼가 뭐라 그래? 기분이 나빠. 그럼 계속 싸우죠. 우리한테 그거 안 써. 우리는 그거 아니야. 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존심 싸움으로 가면.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요구를 하시면 나는 통계니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통계를 배우셔야 되고요. 임상에서 하시겠다 그러면 통계 기본 개념은 좀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통계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드리냐면요. 아노바라는 건 3개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T는 2개 차이를 보는 거고요. 체질하시는 분은 뭘 쓰겠어요? T-테스트 안 쓰죠. 왜? 최소한 체질이 3개나 4개는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테스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쓰는 통계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한 개념을 아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키시면 됩니다. 시키되 개념을 아시고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나타내는 데 있는데 제가 가끔 보면 그 뭐라 그래야 하나 팁 같은 겁니다. 통계하는데 IBM SPSS Statistics 20.0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SPSS 20.0을 썼다 그러면 에이 떠서 베꼈구나 라는 게 그냥 감이 옵니다. 그러면 SPSS 18.0이 있거든요. SPSS 18.0 썼다 그러면 통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왜냐면 그때는 PSS 그렇거든요. PSSC인가 그렇거든요. 이름이 회사가 이름을 살짝 바꿨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리뷰하는 사람들은 콤마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쓰시면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BM, 알몽크, 뉴욕 이렇게 쓰는 게 룰입니다. 룰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만약에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시더라도 편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월드 스탠다드거든. 급해서 안 썼다 그러면 미안해 내가 써야 되는데 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리절트로 가시면요. 리절트에 있어서는 보시면 데모그래픽은 어땠다라고 쭉 씁니다. 통계에 관련된 리절트 부분은요. 특별하게 고민 안 하실 겁니다. 아마도 통계에 관련된 부분들 리절트 쓰시는 방법들은 통상적으로 얘기를 안 하실 겁니다. 저도 리뷰하면서
리절트 부분은 대충 넘어갑니다. 왜? 정말 저기까지 다 보는 건 정말 문제 있는 놈이야. 이놈 제대로 썼을까라고 생각해서 보는 경우가 아니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것까지 봐주는 리뷰어 정말 고마운 리뷰어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것까지 숫자까지 봐준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는 건데 이거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틀리다. 틀린 걸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은 돌변합니다. 왜? 당연히 맞을 거라고 신뢰를 가지고 봤잖아요. 신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보는 방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숫자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통계표에 있어서 표 같은 경우를 꼭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P값이 이렇게 있죠. P값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있죠. 요거는 항목에다 붙이셔야 됩니다. 내지는 항목에다 붙이든 아니면 여기쯤에다 F값에다 붙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F값에 붙일 때는 P를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어차피 P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정보를 최소한으로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F값 있고 P값 있고 포스톡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합니다. 하이는 미들보다 높고 미들은 로우보다 높고 하이는 로우보다 높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포스톡을 돌리면.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세로 깔맞춤 이쁘게 돼 있죠. 제가 아무리 개판으로 보내도 얘네들이 편집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투고하셨을 때 보는 리뷰어는 편집 안 된 걸로 봅니다. 딱 보고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테이블 이렇게 한번 쭉 봅니다. 이 사람 깔맞춤할 줄 모르는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 사람이 삐딱하게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식과 관련해서 사람이 이게 정합니다. 혹시 토플이나 뭐 이런 거 시험 보신 거 그 얘기 들으셨어요? CBT 얘기하는데 일단 문제 하나가 나오면 틀리면 일단 아래서부터 시작하고 맞으면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혹시 아세요? 1번 문제에서 얘는 한번 높게 줘보지. 그래서 높았으면 얘는 이 정도일 거에서 더 높은 거 줘보고 거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한 두세 문제를 꼭 맞춰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딱 봤는데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것도 몰라? 그러면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로 줄맞춤 이렇게 돼 있고요. 가로 줄맞춤 보시면 여기에 줄이 없죠. 색깔로만 나와 있죠. 색깔 있으면 원래 줄을 이렇게 넣습니다. 줄을 몇 개 안 넣습니다. SPQ, TCI, 비스바스 이렇게 해서 3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하위 척도는 몇 칸을 이렇게 들어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줄 맞춰 쓰시는 게 핵심입니다. 세로줄 죽어도 넣지 마십시오. 핵심이 그겁니다. 세로줄 넣으시면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로줄은 넣지 마세요. 세로줄은 요걸로만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는 표를 어떻게 배웠냐면 아래 한글에서 배웠어요. 아래 한글은 일단 네모를 넣고 거기다 다 집어넣는 식이에요. 그런 식이죠. 근데 영어에서 표는 그런 식이 아니라 혹시 타이프 쳐보셨어요? 타이프. 탭만 있고 타이프만 있는 거. 그거 쳐보시면요. 이게 탭이에요. 탭하고 탭. 여기다 탭. 써놓고 탭. 해서 줄 맞추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표는 여기서 이렇게 전화 보면 010 다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다시 가지고 쭉 칩니다. 그리고 쓰고 탭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표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네모 다 정해놓고 거기다가 넣는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랑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에 있어서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걸 하시면 표 보시기에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위 척도 같은 경우는 줄 맞춰서 했습니다. 요거 보시면 줄 맞춰 있죠. 그래서 아는 분들이 보시면 그래 일단 이뻐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약자 같은 경우는 SPQ라는 약자가 있으면 콤마 사상 퍼스널리티 퀘스천에어 하고 콜론으로 들어갑니다. 점 있고 쉼표 있죠. 그걸로 들어갑니다. 그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쓰시는 방식입니다.
저희 쪽 쓰는 거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예. 그래서 뒤쪽 내용도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면 너무 일찍 끝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런 내용에 관해서 질의응답을 받으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직접 쓰시고 있는 거나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리뷰했던 거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말씀을 해드리면 좋겠죠. 근데 오픈된 공간이고, 그리고 녹음도 하고요. 이건 일단 여기다 놓는 순간 저는 그 컨피덴셜리티 이 오더를 깨버리는 거기 되기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잘 느낌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쓰시던 거나 작업하시는 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각하셨던 거나 이런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도 말씀드려야 될 내용을 이렇게 빼곡히 적어 왔었거든요. 근데 아마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이나 이런 거를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논문 작성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강의식 관련된 것들 있죠. 그것들은 지난번 그 녹화해 가지고 계시는 그걸 한번 보십시오. 1시간 반에서 그걸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했던 얘기가 거의 똑같은 얘기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거는 강의식, 이건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고하는 식,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거를 디자인했던 것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는 그때 썼던 일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다 버리더라도 그건 좀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좀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